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못하는 게 없는 남자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기는 한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자 음악감독, 보컬리스트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신안 자은도에서 열리는 피아노 섬 축제 음악 감독을 처음 맡게 되고 계속 음악 감독직을 맡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편곡자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롯데 콘서트홀에서 이제 CBS 최강의 영화 음악 시네마 콘서트에서도 제가 편곡한 곡들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이제 합창곡을 비롯해서 음원까지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또 작곡가로서, 보컬리스트로서, 지휘자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이 됐고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쇼팽 생가에 폴란드에 초청받아서 독주회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전날 폴란드 피아니스트가 같은 공간에서 연주를 했거든요. 마주르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게 원래 1, 2, 3, 1, 2, 3, 1 이렇게 2박하고 3박에 밀고 당기고 강세가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일종의 규칙인데 동양인 피아니스트로서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알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제 공부 안 했구나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근데 이 폴란드 피아니스트가 마주르카를 연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맛이 다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라서 어울리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음악적 세계가 국악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기에는 지극히 서양 음악적인 음악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춤추게 하는 소리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악적인 요소가 모든 면에 조금씩 묻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악을 이루고 있는 강유, 강하고 부드럽고의 요소를 가지고 그 논리로 최대한 한국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서양 악기로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해금이 같이 연주하는 제가 뭐 피아노 현을 뜯으면서 피아노 안에 현에 대고 노래를 한다거나 완전 장단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쌓아가는 사물놀이 같은 느낌이 풍기는 그런 구간도 있고 이것이 국악인가 서양음악인가 현대음악인가 알 수 없는 묘한 경계선에 있는 그런 작품이 클래식적인 작곡가로서의 작품으로는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대중음악을 보자면 달이 넘어간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뮤지컬 배우가 불러줘서 발매된 작품인데 약간 미국 스타일의 합창음악 같은 그런 코드 진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인데도 첫 소절이 달이 넘어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달이를 듣자마자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블렌딩 돼서 묻어나는 것이 아마 저의 음악적 특색이자 언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피아노를 그렇게 치는 걸 처음 들어보셔서, 클래식은 기본적으로 의도를 파악하고 나의 의도를 입히는 장르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풀어서 쏟아내면 그냥 그 현재 그 순간순간의 저의 상태가 그대로 다 손끝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소리가 나는데, 소위 말해 깡통 소리라고 이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 같은. 사실 피아노 혀는 쇠로 되어 있잖아요. 쇠줄이잖아요. 힘을 다 빼고 그냥 손을 얹으면 아무리 부드럽게 쳐도 묘한 쇳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 피아노에서 이런 소리가 나? 라는 반응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네, 진짜 타악기처럼 뭔가 여러 개의 타악기가 막 신나게 두드리는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들은 적도 있고, 두 손이 아니라 막 10손으로 치는 것 같아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숲속을 거니는 것 같다, 새소리가 들리고 파도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국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을 닮은 또 명상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묻어나는 것을 그대로 다 듣고 느끼시더라고요. 피아노를 다소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접하고 스스로 절대음감이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집안에 음악을 하신 분이 없어서 레슨을 받은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만났던 선생님들이 다 얘는 한국 교육이 정말 안 어울리는 아이라고.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레슨이라는 개념을 보면 선생님들이 여기는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맞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악보를 보고 들으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악상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의 느낌과 일치하지 않으면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치고 싶어요 라고 늘 표현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클래식이라는 전통 자체가 조금 수직적인 느낌이 있지만 한국에선 그게 조금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문화적 배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음악을 하기에 좋은 장점인데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 그 장점이 좀 막혀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유학을 권유하셨죠. 그래서 느닷없이 예원학교 2학년 마치고 갑자기 자퇴를 하고 호련히 떠났죠. 네. 엄청 아득해서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나이에 뭔가 두려움을 인지할 만한 나이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가서 닥치는 대로 적응하기 바빴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그다음에 처음 가는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도움을 청할 말조차 할 줄 몰랐다는 부분에서 되게 막막해 했던 그 감정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학교 생활이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서 그냥 낯설다? 네, 두렵다기보단 낯설다 라는 그 생각으로 그냥 고등학교 4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그대로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존댓말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는 표현이잖아요. 한국어에만 있는 고유의 특색을 영어를 구사할 때도 많이 살려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하러 갔을 때 또는 좋은 분들을 소개받았을 때 너는 영어를 참 원어민처럼 하면서도 굉장히 너답게 구사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늘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저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 하면은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성향이 하나 있거든요. 성실함인데 개인차가 당연히 있고 나는 게으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다른 문화권에 비하면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했던 경우는 저라는 피아니스트를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이어도 아, 코리안이야? 잘 치겠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잘 해내고 연주를 잘할 거라는 그 신뢰가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됐죠. 보이는 편견이죠. 보이지 않는 편견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하고 아닌 척하고 있으나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함 때문에 그게 단점으로 작용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 당연히 성실하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라는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가 또 되게 정제되어 있고 이렇게 안 해놓고 있으면 공부만 할 것 같이 생긴 사람이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잘 노는 끼가 다분한 사람인데 그냥 당연히 쟤는 연습실에서 손가락만 열심히 돌리겠지 라고 그냥 지레짐작하고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팬데믹 때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 다니던 국가들이 전부 셧다운이 되면서 연주가 전부 캔슬이 된 상황인데 한국은 뛰어앉기 하면서 계속 연주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한국인으로 바라봐 주지 않더라고요. 외모부터 그렇대요. 그냥 풍기는 이미지가 누가 봐도 교포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실제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예의상 하시는 말씀들이 또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의인지 진짜 호의인지 초반에는 구분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 데서 내가 진짜 너무 일찍 성장기부터 미국에서 보내서 여기에서 어우러지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거꾸로 한국 와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국악에 있어서는 확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악이나 뭐 한국 미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쪽도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감탄과 존중으로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궁금해하고 더 감탄하고 싶어하고 이런 흐름으로 바뀌어 있어서 네, 그런 차이점을 좀 많이 느낍니다.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순간에 느끼는 그 행복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고 있거든요. 이 클래식이라는 장르의 문화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비교 경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곡이든 내가 연주하고 싶은 곡을 내 맘대로 아름답게 막힘없이 연주할 수 있다면 더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소리에 담아낼 수 있다면 다 이루신 겁니다. 누구와도 누구의 커리어와도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을 보내셔서 제2의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닮고 싶은 제1의 나를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9월 5일 신안자운도 피아노 섬축제에 제가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올해 주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여서 해외에서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을 또 모셨거든요. 밀레니엄 심포니와도 함께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오버보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드윈 김이었습니다.